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하모니 관심주 진단 시간인데요. 금일 지수 급락으로 인해서 불안감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죠. 그러면 최근에 지수 급락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의 확산이죠.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를 하면서 지수를 억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악재가 언제 진정 기미를 보이는 기준점이 무엇일까요? 우리 국내 증시와 동조화를 이루고 있는 중국 증시를 봐야겠죠. 근데 중국 증시가 춘절 연휴로 인해서 지금 휴장이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일 1월 31일 날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하루 더 연기해서 2월 3일 날 개정이 됩니다. 자, 그럼요. 이 개정 이후에 중국 증시의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생각보다 덜 빠지거나 낙폭을 축소한다. 그러면 국내 증시는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단기 매매 이외에는요. 추가 매수를 보는 물량은 바로 중국 증시가 열린 이후에 판단을 해서 추가로 들어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럼 또 하락하는 주체 세력은 누굴까요? 바로 오늘 외국인들이 한 2,800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기관들이 4,400억 쌍끌이 매도로 인해서 지수의 하락을 억눌렸다. 그럼요,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기관들이 한 5조 원 넘게 2,450억 순매도를 보였죠. 반면에 외국인들이 한 7,300억 순매수를 보였고 기관들의 매도 대부분을 개인이 4조 2천억 순매수를 보였다는 겁니다. 상당히 엄청난 물량이죠. 자, 하지만 우리가 과거 11월과 12월 초순까지 외국인들이 21일인가요? 연속 매도하면서 5조 원 매도를 하고 절정을 이룬 이후에 외국인들 순매수로 전환됐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 기관들의 5조 원 넘는 매도도 절정을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해서 지금서부터는요.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모든 종목들이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이 안정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종목들이 빠르게 회복될지를 고민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해서 하모니 관심주 위주로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는요, 이 반도체 관련주들과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 진단을 해 드렸기 때문에요. 이번 시간에는 2차 전지 관련주 하고요. 그리고 5G 통신 장비 위주, 그리고 이 스튜디오 개별 종목 몇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언급을 해 드렸듯이 하모니 관심주 이번 시장 급락으로 할 때 종목 교체를 시장 주도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지금 후보군에 올라간 것이 한원 시스템, 그리고 삼성물산, 그리고 원익 QNC, 동진 세미캠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죠. 자,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힘스 한번 여기서 덕산 네오룩스 기준으로 한 번 더 치고 나가면은 물량을 하모니 관심주에서 제외를 한다라고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움직임이 상당히 양호했던 종목들 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한 두 종목 정도 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단기 매매자들은 전량 매도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중장기 투자가들은 50% 축소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BH 나중에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다시 우리가 접근을 할 타이밍이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면요 내용들을 알아보죠. 자, 먼저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요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죠. 2월 2일 날 오후 2시서부터 장소는 청담동에 있는 리베라 호텔에서요. 증권 강연회가 있어요. 참가비는 3만원입니다. 이번엔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가령 A라는 종목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질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 30분 이전에 오시면요. 저희들이 1시 20분부터 보유 종목 진단을 해드리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전기차 오늘 나온 주요 뉴스죠. 오늘 급등했던 시장이 급락에도 선방했던 이유가 바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테슬라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지난 4분기 주당 순이익이 2.14달러고 수익은 7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밝혔죠. 이거 한번 내용들을 보면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해드리죠.
자, 그리고 이제 시장 예상치인 1.72달러 주당의 순이익가 그리고 70억 2천만 달러 수치를 넘어서는 엄청난 게다. 올해 국내 증시의 2차 전지가 활발하게 상승 국면을 걷는 이유가 바로 이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이 시가총액이 이 자동차 회사인 포드라든지 아니면은 이 GM보다 월등하게 앞서가면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오늘 현대차 경영진은 최근 울산 공정에서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전략 설명회에서 10년 뒤부터는 내연기관 엔진을 장착한 신차를 거의 출시하지 않겠다라며 그런 발표가 기사화되면서 요 두 개가 맞물리면서 오늘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었던 부분이죠. 자, 하지만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은 계속적으로 갖고 있대 경계심은 갈수록 더 커진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자, 그 이유가 오늘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미래에셋 대우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최근에 19년 10월 이후 이 포스코 케미칼이 45% 급등했는데 그 급등 배경은 테슬라부터 시작한 글로벌 전기차 산업 센티먼트 개선 역량으로 본다라는 내용이죠. 여기 내용 보면요. 그러니까 올해 4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에 비해서 감소하고 올해도 그렇게 크게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전망이 우세하죠. 자, 여기 보면요. 양극재 가격은 10% 정도 하락을 하고 그리고 관계사인 PMCT가 판매하는 첨상이죠. 침상 코크스가 가격은 20% 하락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실적이 크게 좋아질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호재도 최근에 하나 나왔었죠. 1월 21일 날 LG화학으로부터 한 2조 원 규모의 양극재를 수주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분도 이미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주가 급등을 온전히 설명하지를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약간 부정적인 견해의 리포트가 나왔다. 실적이 뒷받침 돼주고 않는 주가의 상승은 다시 하락으로 좀 반전될 수 있지 않나, 그런 경계심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한번 주가 움직임 보고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이죠. 금일 장중 한때 4.5%까지 급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시장 급락으로 인해서 강보합 수준이 플러스 500원, 64,400원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수급적으로도 개인들이 오늘 47,000주 정도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소폭 7,000주, 기관이 33,000주 순매수를 했죠. 생각보다 의외로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참 불안감은 갈수록 더욱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감은 커진다. 그래서 조금 과열 기미, 오늘 주가가 크게 뭐 한 5%에서 10% 정도 한번 크게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거래량이 이날이 언제입니까? 이 170만 주, 그러니까 150만 주 넘는 거래량이 나오면은 최소 절반 정도는 축소를 해줘야 되지 않나서 이 2차 전지 지금 추가 매수는 조금 부담되는 가격대다. 오히려 지금 갖고 있는 물량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일부 축소를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우리가 이 포스코 케미칼은 우리가 길게 보자 그랬어요. 단순히 요번에 좀 과열되는 기미가 나왔을 때 한 50% 줄여줬다가 조금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면 그 위에 다시 재매수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종목이 에코프로 BM이죠. 자, 에코프로 BM은 약보합이네요. 마이너스 100원 하락한 55,000원으로 마감이 됐어요. 이 종목도 장중에 4% 정도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였지만은 시장 약세에 따른 동반 흐름이 상승세가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수급으로 봐도 그렇죠? 에코프로 BM은 이 개인들의 순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고 오늘 외국인들의 소폭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 지속, 그렇죠? 기간도 매도세에 따라서 탄력이 약화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그 원인 포스코 케미칼보다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주가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번에 포스코 케미칼을 정리를 해서 전체적인 2차 전지 조정을 받을 때 같이 한번 물량을 축소를 한 이후에 나중에 포스코 케미칼 조정단 조정이 나온 이후에 포스코 케미칼로 편입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2차 전지를 이끌고 가고 있는 삼성 SDI죠. 오늘 보합인 28만 7천 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심은 에너지는 강하다. 하지만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감은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 삼성 SDI 우리가 기준점으로 보자.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포함이 됐다가 단기 급등에 따라서 그리고 카카오를 편입을 시키기 위해서 전략주에서 제외했던 종목이죠. 일단은 시장을 이끌고 가는 선도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준점으로만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오늘 보합권 조금 불안한 그런 모습은 나오고 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과열되는 기미가 나오면 좀 축소 경계심을 가지면서 우리 2차 전지는 대응을 하자라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G 통신 장비죠. 우리 상당히 좀 석석이고 있는 종목 RFHIC 있어요. 이미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이 실적 부분은 올해 예상치보다는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은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19년보다는 2배 이상 좋아지는 것은 여타 증권사마다 공통된 의견이다. 실적은 2배 이상 좋아진다. 주가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한번 RFHIC 주가 흐름 봐야겠죠. RFHIC. 자, 어저께 그제 종합지수가 급락할 때 이 종목도 동반적으로 얼마입니까? 한 6% 하락을 했다가 어제 하락폭의 반 정도를 만회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오늘 재차 또 4% 정도 하락을 하면서 최근 저점도 깨고 있는 그런 모습, 상당히 힘이 약한 그런 흐름이죠. 수급이 많이 꼬인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꼬인 물량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격까지 지금요 지수 급락과 맞물리면서 지금 또 3만 원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저는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 바로 지금 이 가격대죠. 빠질 만큼 빠졌다. 이 종목 이 3만 원 전후에서 이 4만 8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앞으로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단순히 좀 기간 조정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조금 시간을 갖고 좀 여유 있게 RFHIC는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하모니 관심주에 지금 통신 장비주, 5G 통신 장비주가 바로 이 RFHIC 때문에 우리가 후보 종목군을 올렸던 두 종목 있죠? 서진 시스템. 오늘 950원 하락한 28,250원이죠. 근데 뭐 주가는 3% 넘게 하락을 했지만 수급적으로 안정된 모습이죠. 어제도 개인들이 13만 주 매도를 하고 오늘 주가 하락했지만 한 만 주 가까이 매도를 하고 그 물량 대부분을 외국인들이 받아줬다. 그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안정되면 빠르게 주가 상승으로 반전이 되고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서진 시스템 지금 편입을 고려하고 있는데 타이밍을 보면서 우리가 편입을 해야 되지 않나요?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이노 와이어리스죠. 자, 이노 와이어리스는 오늘 1600원 한 5% 가까이 하락했네요. 조금 하락폭이 조금 깊은 모습인데 수급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겨우 3000주 매수에 근처다. 그 얘기는 기간이 8000주. 외국인들은 오히려 오늘도 5000주. 최근에 꾸준하게 매수의 힘을 발휘했던 외국인들이 오늘도 순매수했다. 그러면 낙폭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노와이어리스, 서진 시스템, 하모니 관심주에 편입을 조만간 할 때요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콘텐츠 관련주죠. 우리가 지난주에 편입을 한 종목이에요. 스튜디오 드래곤, 상대적으로 메리트 돋보여했어요.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죠. 28일날 나왔네요. 그렇죠? 4분기 실적은 부진할 걸로 보지만요. 올해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된다. 그렇죠? 넷플릭스하고 협업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제작 편수도 높아지고, 그리고 중국의 한알령, 이 중국 시진핑이 올 봄에 방한할 예정이라죠. 그래서 한알령이 풀리면서 한국의 이 콘텐츠들이 중국 수출의 문을 두들기면서 문호가 열렸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번 그러면은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주가 움직임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저려 드려고 오늘 약보합 마이너스 100원이에요. 뭐 주가 100원 약보합도 좋지만 수급적으로도 그죠? 개인들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오늘 13,000주 그죠? 좋은 모습 계속적으로 지난 월요일 날 종합지수가 급락할 때 한 5.7%에서 개인들이 62,000주를 대산 물량을 지금 이틀 동안에 또 51,000주를 되팔았다. 거의 물량이 소화가 되지 않았나 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 거래량도 83,000주죠. 그러니까 오늘요 거래량 감소는 물론 매수세가 없어서 거래가 감소를 한 것도 있지만 오늘같이 시장이 급락할 때 매수세가 쉽게 들어오긴 쉽지 않겠죠. 그러면 매도세에 의해서 오늘 대부분 주가들이 이 종목들이 하락을 한 건데 이 종목은 매도세가 강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물량 대부분도 개인들이 매도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의 주체 세력인 외국인과 기관들이 앞으로 더 주가를 크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기대가 되지 않나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BH 오전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요, 한번 다시 재매수 타이밍을 본다 했어요. 자, 당연히 쉬어갈 자리 우리가 그래서 어저께 50% 당김이면 전량 우리가 문자로 발송을 해드렸는데 오늘 이틀 당연히 조정받는 모습이죠. 자, 내일은요 거래가 오늘보다 더 크게 감소를 하면서 오늘의 저점 수준인 22,300원 내외만 깨지 않는다면요, 요 종목 이 중국 증시가 개장되는 2월 3일 날 움직임 보면서 한번 편입 여부를 다시 고려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돼 쉬어갈 자리에 쉬는데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주가 움직임도 그렇고 상당히 안정된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단기간점으로 다시 재매수를 편입을 고려를 해도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덕산 네오록스. 자, 덕산에 우선 이제 올해 종목에서 제외한다 해서 여기서 한번 주가 움직이면 아직도 양호해요. 이게 좀 불안하면 바로 제외를 하겠는데 수급상도 그렇고 그쵸, 시장 급락에 따른 주가 조정도 양호한 모습이다. 한번 치고 나가면은 그때는 반드시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서 제외를 하겠다. 일단 목표가는 이미 와 있는 상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이제 하모니 관심주에서 뺄 종목들 그쵸?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요. 우리 하모니 관심주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속삭이는 종목 한국항공, 우주, 힘스, 그쵸? 코엔텍, CJ 이렇게 있어요. 그쵸? 자, 요 종목들 요번에 교체 매매를 할 예정이다. 자, 지금요. 이렇게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종목이나 아니면 그동안 많이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 같이 동반적으로 하락을 하는데 과연 시장이 회복됐을 때 한국항공, 우주, 힘스, CJ, 코엔텍 이런 것들의 주가 상승이 빠를까, 회복이 빠를까, 아니면 우리가 말한 반도체, 비메모리, 소재, 아니면 스마트폰 부품주들, 특히 이 TOF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빠를까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기존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의 주가 회복도 빠를 거다. 그러면 요번 기회에 좀 교체 매매하는 것도 좋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 종목들이 조금 올라와 주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이번 같이 동반 하락했기 때문에 교체의 시기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종목들 좀 더 있나 한번 볼게요. 제가 좀 준비한 것은 거의 다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요거 좀 안 했네요. 지금 제가 방송한 지 10분 정도가 훨씬 지난 것 같죠?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참 열심히 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신 분들은 구독하기,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저께 언급했던 동지 세미캠, 오전에도 잠깐 언급해드렸죠? 자, 장중 한때, 그쵸? 4% 넘게 상승을 했다가 시장과 같이 마무리했지만 수급적으로 개인들이 매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다. 아마 주가 회복세에 봐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원익 QNC. 자, 이 두 종목을 다 같이 편입할 필요는 없어요. 둘 중에 한 종목만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원익 QNC는요, 좀 낙폭이 상대적으로 많았죠. 500원 하락. 그렇지만은 외국인들이 11만 주 매수하고 기관이 10만 주 매도. 개인들이 매수가 전혀 없었다. 살아있다. 이런 종목들 시장이 안정되면 빠른
회복감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오히려 바닥에서 더 빠진 종목보다는 그동안 좀 상승해서 빠진 종목들 위주로 오히려 우리가 편입을 해주는 것이 주가 회복의 더 빠른 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요 부분이 이소장 증권 TV 해서요 우리가 오전에 무료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자, 오늘 오전에 나갔던 단기 타이밍 종목은 쉽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전일 말씀드린 동진세미케, 원희 QNC는 금일 반도체, 오늘 필라델피아 지수가 크게 하락했어요. 1.7%인가요? 여기 있죠? 1.83%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 조금 약세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동반 조정은 예상된다. 하지만 조정은 길어지지 않을 걸로 보는데 오늘 장중에 플러스도 나오는 등 힘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수급적으로도 안정된 그런 모습이죠. 자, 요 종목이 이제 1월 19일 날 원희 QNC하고 동진세미케 나왔던 거고, 자, 어저께 보면은 BH 우리가 이제 매도 사인 나간 거죠. 단기 가열로 조정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중기는 50% 정리하시고 단기 관점은 일괄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관심주 있는 종목들 요 종목 위주로 편입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또 있죠. 자, 요 동진세미케 요거는 이제 우리 유료 회원 문자한테 발송이 된 거죠. 훨씬 내용이 알차게 나가는 부분이죠. 회사 개요, 그렇죠? 그리고 상승 논리, 그렇죠? 회사 개요, 상승 논리 쭉 이렇게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략, 단기, 중장기, 뭐 눌림목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왕 주식 투자하시면서 이번 기회에 선도조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종목군으로 편입을 원하시는 분인데, 근데 혼자 하기 힘들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 체험 VIP 있죠? 우리가 3개월에 100만원, 원래 1년에 500만원인데요. 그래서 체험적으로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조금 가격을 많이 낮춰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한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전화번호 있죠? 010-2420-6710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요, 오늘 하모니 관심주 진단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도요, 성투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